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머릿속에 사실 두 명의 사령관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두 가지 아주 다른 방식, 바로 질서와 혼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일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일까? 어느 쪽이신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자신과 가까운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힘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요. 하나는 딱 짜인 구조 같고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에너지 같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생각의 방식, 질서적 사고와 혼돈적 사고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질서적 사고.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에요. 세상을 딱딱 맞아떨어지는 퍼즐처럼 보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랄까요? 그와는 정반대로 혼돈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쪽은 세상을 예측 불가능한 거친 파도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직관, 그리고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유연함. 이거죠. 딱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질서적 사고는 미래를 보고 안정을 원하고 논리와 계획이라는 도구를 써요. 반면에 혼돈적 사고는 현재에 살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즐긴다고 할까요? 직관과 즉흥성이 이들의 무기입니다. 이 구도를 머리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현대사회가 이 둘 중 한쪽에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쪽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질서의 세계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사실상 질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가 받은 교육,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잖아요. 회사는 어때요? 철저한 위계 질서와 분기별 연간 계획으로 돌아가죠. 병원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스케줄 좀 보세요. 어릴 때부터 리트 야구, 댄스 학원, 빈틈없이 짜여 있잖아요. 전부 다 질서를 향한 우리 사회의 강한 애정을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옮겨볼까요? 늘 오해만 받아온 비운의 주인공, 혼돈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보통 혼돈적이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게으르고 산만하고 심지어 사회에 좀 짐이 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죠? 근데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혼돈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럴 때 나옵니다.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위기 상황,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덮쳐올 때, 바로 그때 혼돈적 사상가들은 날개를 펴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복잡한 문제들을 직감적으로 풀어버려요. 남들이 못 보는 찰나의 기회를 낚아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이른바 미래 충격의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계획을 잘 따르는 것보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혼돈의 힘이 진짜 중요한 생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질서와 혼돈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거대한 드라마 같은 거죠. 심리학만 봐도 그래요.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 이분은 완전한 질서의 사람이었죠.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아주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모든 걸 설명하려는 거죠. 반면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돈에 가까웠어요. 그의 이론은 딱딱한 공식보다는 은유와 통찰로 가득 차 있죠.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 있게 연결되는 사건들, 즉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립,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들 속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혹등고래를 잡겠다는 하나의 계획에 미친 모비딕의 에이헙 선장은 질서의 화신이죠. 반대로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떠나는 길 위에서나 호밀버테 파수꾼의 주인공들은 혼돈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요. 이 둘이 부딪힐 때 엄청난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명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건 소통의 실패야. 영화 폭력타록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대사죠. 이게 바로 질서의 세계가 혼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절규 같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런 혼돈적 사고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1950년대에 잭 케로악 같은 작가들을 통해 문학에서 터져나왔고 60년대 문화혁명 시기에 잠시 세상을 휩쓸었죠. 예술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침내 이 혼돈이라는 게 그냥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질서와 함께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통합입니다.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창의력,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은 이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힘을 내 안에서 하나로 합칠 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뇌를 사용하는 법이죠. 생각해보세요. 가장 뛰어난 사람,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회는 질서가 주는 계획하는 힘과 혼돈이 주는 적응하는 힘을 둘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혼돈을 위한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어쩌면 그 작은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